이제 공지사항 마무리 중에서 저희가 이제 현재 공지, 지난 공지, 예약 공지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서버를 한번 서버를 지금 일단 스타트를 시켜야 되겠죠. 스타트를 시켜야 무엇인가 나오니까 이렇게 스타트 시키시고요.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로컬호스트 스타트가 잘 되면 스타트가 됐을 때 오류가 있는 점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 빨간 거는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까만 거는 스프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파란색 언더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틀린 거죠. 뭐가 틀려서 이제 오류 나오고 있는 건데 서버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 거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 없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서버가 잘 돌았으면 로컬 호스트 슬래시 노티스 밑에 list.do 해서 이렇게 리얼스 엔터 쳐가지고 실행을 해보나 실행을 해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데이터를 어디서 찍었냐면 콘솔에서 찍었어요. 콘솔에 찍었기 때문에 콘솔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콘솔 내용에 페이지 오브젝트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 노티스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찍어봤어요. 찍었더니 페이지는 1이고요. 퍼페이지 넘버는 10이고요. 스타트 로우는 00, 지금 00으로 되어 있고요. 서비스에서 이렇게 토탈로를 바꾸면 이제 1, 10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시면 현재 저희가 피리어드라는 것을 안 찍었는데 프리로 이렇게 세팅이 되죠. 그 피리어드가 그 공지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공지를 저는 프레젠트라고 해서 프리라고 썼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now라고 했죠. 그러니까 프리를 그냥 쓸 건지 now를 쓸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now를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대로 now를 쓸 것 같으면 프리라고 돼 있으면 now로 고치자. 뭐 이렇게 고치는 것을 한개 써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거 귀찮다 하시면 그냥 프리로 쓰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프리고 그러니까 now 대신에 프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now 대신에 프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되냐?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그 현재 페이지나 이런 거 페이지 오브젝트에 세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현재 공지하고 현재 공지를 뭘로 할 것이냐면 뭐 프리로 한다 또는 now로 한다 이거 정하셔야 돼요. 저는 프리로 그냥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써져 있는 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진한 공지를 할 때는 올드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올드. 다른 거는 이제 다르게 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약 공지는 레버레이션 그래서 RES 레저베이션에서 RES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공지는 all 쓰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지 기간 중에 전체 공지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all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 사용자는 현재 공지밖에 못 봅니다. 이제 프리로 해서 공지 기간을 주지 않더라도 프리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관리자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관리자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이제 이런 공지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기는 하되 일반 사용자는 이제 현재 공지 버튼도 나오지 않고 그냥 공지인데 현재 공지인 거예요. 그 자체가 공지인데 현재 공지고 이런 버튼들이 나온 것은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처리가 다 끝나면 로그인 처리가 끝나면 요거는 이제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자인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아시겠죠?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프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현재 공지입니다.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것을 어떤 공지냐면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날짜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있는 게 현재 공지입니다. 현재 공지는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현재 날짜가 있는 게 현재 공지입니다. 지난 공지는 그 엔드 끝나는 날짜 종료일에 해당되는 게 현재 날짜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지나간 거죠. 지나가서 사용하고요. 예약 공지는 시작 공지가 현재 날짜보다 큰 경우입니다. 크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예약 공지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공지는 이제 올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없는 걸로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거도 이제 넘기는 데이터가 그 피리어드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쓸 거는 이제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에 컨트롤 키가 눌러서 이제 보시면 우리 이 키에는 그 피리어드 뭐 이렇게 써서 써야 됩니다. 피리어드라는 걸로 이제 피리어드라는 것으로 쓰셔야 되고, 피리어드가 현재 공지는 프리, 피리어드가 진행 공지는 올드. 저희가 PT를 썼는데 PT를 쓰면 이게 매칭이 안 되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매칭 시키려면 또 뭔가 설정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춰서. 이해되시죠? 저희가 이런 공지에 대한 공지 기간에 대한 이런 프로퍼티 이름을 저희가 피리어드라고 썼기 때문에 그냥 피리어드라고 써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만약 여기에 들어오면 페이지 오브젝트가 쭉쭉 넘어오겠죠? 어디에서 이걸 조건을 사용하시냐면 그 SQL에 사용하니까 SQL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매퍼에 해당되는 게 이제 SQL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src 메인에 컴 밑에 앱장 밑에 노티스 밑에 매퍼 밑에 노티스 매퍼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라 짠.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제 조건문을 한 개 달았는데 조건문을 한 개 더 달아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조건이 한 개 더 있으니까 여기 인크루드가 한 개 있습니다. 인크루드가 한 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워드 데이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있다 없다. 그래서 워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외어 문장이 붙게 되고요. 워드 데이터가 없으면 외어 문장이 안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 테스트 있는 데이터의 반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있는 거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걸로 쓰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외어 문장을 저희가 이때 외어 문장 같은 거를 이제 밖으로 꺼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외어 문장을 밖으로 꺼내고 얘네들은 가로 열고 하나 닫고로 묶어 주시고 기간에 해당되는 것도 end로 묶어 주시겠죠. end. 만약에 이제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end로 해서 묶어서 사용하고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것도 end로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어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색하려면 되게 힘들어서 그 워드가 있는 경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한 개 하고 그 다음 피리어드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붙여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는 걸로 쓰셔도 되고요. 기간을 앞에 쓰면 기간은 무조건 웨어를 붙여서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웨어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웨어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뭔가를 쓰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작성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요. 그 연산은 엔드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내가 조건 주는 거하고 요거 엔드 요거하고 그 다음에 피리어드에 해당되는 것을 엔드로 연산을 하셔서 조건이 두 개다가 검색 조건도 만족하고 다른 조건도 만족하는 것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웨어가 언제 붙나요? 웨어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어요. 워드가 없으면 웨어가 안 붙어야 되고 워드가 있으면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에다가 여기 조건문 쓰는 위에다가 웨어 문장을 한 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 여기 붙이고요. 1 이꼬르 1 이렇게 쓰겠습니다. 1 이꼬르 1 이렇게 쓰시면 이게 항상 true이기 때문에 true인 거를 사용하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and 사용하시고요. and 써가지고 붙이는 걸로 and 붙여서 이제 쓰는 거니까 include에다가는 이렇게 쓰시고요. where 대신에 이렇게 있으면 and를 붙이는 거죠. and를 붙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 이렇게 이 부분자에서 전부 다 쓰신 다음에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쓰자. and 쓰시고요. 워드가 있으면 and 써서 조건에 맞는 조건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항상 true고요. 1 이꼬르 1은 항상 true고 요거가 워드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붙고요. 워드가 없는 경우는 조건이 안 붙어요. 그래서 and로 이어 붙여서 사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잘 되는지 보시면 이제 게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왜 그대로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대로 나와야 되고 검색을 해서 이제 검색을 눌렀을 때 이게 뭐 조건이 안 맞네요. n 썼을 때 n이 틀렸어요. 웨어 문장이 SQL 문장에서 이거 SQL 문장에서도 카운트 셀 때 문제 있었네요. 카운트 셀 때. 예, 카운트 세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세는 것도 여기에 그 웨어 문장이 안 붙어서 여기도 웨어 쓰고요. 1 이꼬르 1 써주는 거죠. 1 이꼬르를 써줘서 그 다음에 뒤에 n 붙이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조건이 붙었을 때 카운트 세는 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원래 공지, 기본 공지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시고요. 잘 되고요. 테스트에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짜잔하고 나와야 한다. 예. 시간 좀 걸리네요. 예. 서버가 지금 열심히 돌면서 테스트가 없는 걸로 이런 테스트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다시 모든 데이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지에는 테스트가 없네요. 수료일에 해당되는 것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료일 잘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수료일 검색에 해당되는 것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건 이제 웨어 문장이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저희가 웨어 문장을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 개 쓴다는 거죠. 웨어 1 이꼬르 1 얘는 항상 true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그 and를 붙이면 그 and 붙여서 사용하는 뒤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게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쓴 요거는 뭘 한 거냐면 그 실제적으로 검색 단어, 검색어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을 검색해 온 거죠. 그럼 이제 기간에 대한 것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검색 조건 처리라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조건 처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는데 기간에 대한 조건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SQL을 한 개 만드는 거죠. SQL 만드시고요. 서치인데 그냥 똑같이 서치라고 쓰시면 안 되니까 서치 피리오드 기간에 대한 검색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기간에 대한 검색을 할 건데요. 이 기간에 대한 검색은 저희가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사용을 할 건데 이때는 이제 그 테스트가 피리어드가 뭐인 것을 한 개 쓰시면 돼요. 항상 여기는 end를 한 개 붙여야 되고요. 여기서는 end가 한 개 붙어야 되고요. 가로 열고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저희가 이제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제가 뭐라고 이제 써놓는 거죠. 조건문에 의해서 달 수 있는 걸 한 개 쓰시면 돼요. 그래서 if 문장에 쓰시고요. if 쓰시고요. 테스트는 저희가 피리어드라는 걸 보냈는데 피리어드라고 보냈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같냐라고 이제 써야 되죠. 이꼴 두 개 쓰시면 되고요. 이 정도 한 개 쓰시고요. 피리어드가 현재 공지는 풀이라고 쓴다고요. 풀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현재 공지입니다.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하나요? 이거죠. 만들어야 할까요? 얘는 이제 현재에 있는 스타트 데이트가 더 적거나 같아요. 이제 시스 데이트보다 적거나 같다. 이제 꺽쇠 표시가 한 개 붙는데 붙었을 때 이게 이제 오류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얘는 꺽쇠 표시란 게 붙으면 얘 태그다. 태그야 이거. 태그인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태그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거 태그 아닌데 부등호예요. 부등호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c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써보시면 c데이터 마이바티스의 c데이터 사용하는 이유 이렇게 쓰시면서 c데이터라는 걸 한 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꺽쇠 표시부터 c데이터까지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여기 if 문장 안에서 이게 크다 적다 이런 걸 계속 써야 되니까 그 if 문장 안에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묶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모르면은 이제 뭐를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C 데이터 뭐 이렇게 써가지고요. C 데이터 써주시고 얘를 닫는 걸 써야 되니까 닫는 쪽은 대괄호 닫고 두 개에 꺽쇠 표시 한 개 뭐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C 데이터 꺽쇠 표시 두 개 닫는 거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등호 기호나 이런 것들이 그 여기 꺽쇠 표시하게 나오면 바로 태그로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태그다. 그러면 뒤에 거 태그인데 이거 태그 아니거든. 그냥 문자열로 좀 인식해 줄래? 그러면 네가 잘 모르면 그냥 넘겨 줄래? 라는 의미의 C 데이터를 한 개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얘가 자꾸 자바 이게 번역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 태그 꺽쇠 표시죠 태그 이꼴 태그네 이꼴 태그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는 부동으로 썼다. 이때 사용하는 게 C 데이터랍니다. 아시겠죠? C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네가 잘 모르면 그냥 넘겨주고 이게 넘어가는 그쪽에서 해석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C 스테이트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렇게 사용을 하자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맞아야 되고요. and 이것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end date 중에서 날짜를 자르는 날짜를 잘라내는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얘가 이제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다. 그래서 sysdate를 트렁 시키는 거죠. 트렁 같은데요. 트렁 시켜서 이제 하시면 날짜가 잘린다. 이해되시겠죠? 저희가 이제 오라클에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 오라클에 이제 N자 부르잖아요. 트렁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트렁 함수는 시간, 소점 이런 걸 절삭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트렁 함수다. 트렁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렁 해가지고 사용해서 트렁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시간이 절삭된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트렁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집어넣어서 시간을 날짜는 내비두고 시간을 절제한 거예요. 시간을 절삭해서 여기 엔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크거나 같으면 이게 현재 날짜 크거나 같으면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 시스 데이트가 스타트 데이트보다 적거나 같다. 이거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보다 시스 데이트가 적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이에 있으면 현재 공지입니다. 현재 공지. 이렇게 해서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해서 네 가지를 이제 저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하죠. 네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풀이고요. 이게 현재 공지고요. 그 다음에 올드입니다. 올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레저베이션 예약 공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올 해당이 됩니다. 올 이렇게 해서 모두에서 검색하죠. 모든 공지를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올드인 경우에는 옛날이니까 스타트 데이트가 시스 데이트보다 더 큰 경우에 이렇게 더 크다. 이거는 엔드 데이트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올드 옛날 거라는 얘기는 스타트 데이트가 현재 날짜보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커졌습니다. 커지면 이제 올드가 되고요. 레저베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예약 공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엔드 데이트가 거꾸로네요. 거꾸로예요. 죄송해요. 그 올드 데이트는 이제 엔드 데이트 끝나는 날짜가 이제 현재 날짜보다 적은 경우죠. 적었으니까 얘가 다 끝났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트렁을 안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 현재 날짜가 그 종료일보다 더 커요. 지나갔다는 얘기죠. 종료일이 지나갔으면 공지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얘기고요. 그 레저레이션은 스타트 데이트가 더 큰 경우죠. 스타트 데이트가 시스 데이트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예약 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예약 공지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공지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아시겠죠?
조건을 안 붙이면 전체 공지가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 and 쓰고 가로 열고 갖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썼는데 뭐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도 이렇게 돼도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all이라고 썼을 때 조건을 한 개 주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같은 뭐 1 이꼬르 1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항상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true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한 개 주시면 되세요. 형식은 맞춰야 되니까 and 나왔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오류가 나겠죠. 이해되시죠? 오류가 나니까 이렇게 항상 true인 거 한 개 집어넣어 줍니다. 되시겠죠?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 이꼬르 1, 1 이꼬르 0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씁니다. DB 처리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썼고요. 현재 공지 아무것도 없이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공지입니다. 그 검색을 안 하고 리스트점 2로 해가지고 검색을 안 하고 쳤을 때는 이제 현재에 이제 있는 공지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보이게 돼서 이제 리스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있는데 여기다 물음표 쓰시고요. 이제 피리어드를 한 개 강제적으로 붙이는 거죠. 피리어드 이꼬르 뭐 올드 이렇게 해서 쳐서 해보시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검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인크루드 안 시켰네. 인크루드. 저희가 작성만 해놓고 서치 피리어드는 작성만 해놓고 인크루드 안 시켰어요. 이제 인크루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인크루드. 맨 처음에는 뭐에 대한 인크루드를 쓰라고요? 이렇게 이게 검색어에 대한 인크루드를 썼습니다. 검색어를 전부 다 검색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그 인크루드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인크루드 이렇게 씁니다. 인크루드 쓰시고요. 서치 피리어드 저희가 피리어드 이렇게 해서 서치 피리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랑 동일하게 서치 피리어드 똑같은 것 같고요. 피리어드를 인크루드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전체 데이터 가져올 때도 집어넣습니다. 전체 데이터 가져올 때도 인크루드해서 집어넣으셔야 페인 처리할 때 전체 데이터 페인 처리가 돼서 이제 작용이 됩니다. 두 개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현재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현재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2에서 아무것도 안 붙이고 엔터 치시면 지금 현재 공지가 그 데이터가 좀 지나서 현재 공지가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속 돌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로 줄었죠. 지금 전체 공지가 아닙니다. 5페이지로 줄어들었고 약간 10페이지였는데 다시 피리어드를 여기다 물음표 치고요. 피리어드를 나중에 버튼 만드시면 됩니다. 피리어드를 그 올드라고 쳐 올드라고 쳐서 엔터 치면 옛날 공지에 해당되는 4페이지로 바뀌어 있고요. 옛날 공지에 해당되는 게 공지 종료일 공지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 올해인데 올 1월달 1월부터 1월 31일까지만 공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난 공지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올드라고 치면 지난 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여기다 올 이렇게 치면 전체 공지 됩니다. 올 하면 10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레저베이션 예약 공지를 쓰시면 예약 수요일 지금 현재 3월 23일부터 공지를 해야 할 현재 날짜는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인데 3월 23일부터 공지를 해야 될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일반 사용자는 이제 현재 공지만 보면 되니까 그 피리어드를 지우더라도 피를 지워서 엔터 치더라도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2022년 11월부터 뭐 3월 31일까지 공지하는 이런 공지가 현재 공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튼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저희가 SQL에 해당되는 것을 해결을 했고요. 해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 C데이터인 경우에 저희 꺽쇠 표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꺽쇠 표시나 닫고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태그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C데이터를 한 개 붙여놓는 거죠. 너희가 잘 모르면 그냥 넘겨라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잘 넘겨주세요 라고 지정을 하고 그냥 넘기면 오라클이 가서 얘를 이제 가져다가 해석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태그를 한 개 배우셨는데 그게 이제 C데이터 태그입니다. 형식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사용을 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십니다. 자, 저희가 매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한 걸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서치에 해당되는 것은 화면단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검색하는 창을 한 개 만들었죠. 그래서 검색하는 이 창을 만들어 놓고, 요게 서치입니다. 서치를 해서 사용하는 게 요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거에 대한 피리어드, 기간에 대한 서치를 안 만들었죠. 버튼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버튼을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쓰시면 되겠죠.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게 보여야 돼요. 일반 사용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것을 버튼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버튼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한 개 따로 만들어서 검색이 다르니까 요거 검색 하나, 그 다음에 버튼 한 개를 만들어서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현재 로그인 로그아웃을 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전체 다 보이도록 그냥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얘를 이제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처리를 사용할 거라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이쪽에 보이니까 요 보이는 쪽에 화면은 JSP죠. JSP인데 요게 이제 그 노티스 밑에 리스트.2니까 리스트.jsp입니다. 리스트.jsp 찾아가서 요 부분에 한 개 넣는 거죠. 요 부분에 한 개 넣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jsp 저희가 src 밑에 맨 밑에 웹 app 밑에 웹-nf 밑에 뷰스 아래 노티스 아래 리스트.jsp 더블 클릭해서 열십니다. 저희가 검색 위에다가 만들 거라서 여기 있죠. 검색에 대한 div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div 한 개 더 잡으시고요. 자, 여기다 div 한 개 더 잡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저희가 검색하는 기간 검색에 대한 div 한 개 더 잡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iv 한 개 더 잡아 주시고요. div 더 해주시고 버튼 4개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 앵커 태그 그냥 만들어서 A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넘어온 데이터 전부 다, 넘어오는 쿼리 전부 다에다가 피리어드 더 붙여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 넘어온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잘 써가지고 쓰시면 되고, href 이꼬로 썬더블 찍으시고, 저희가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부릅니다. 리스트.2 그대로 부르면서 그 현재 넘어오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페이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꼬로 뭐 1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 per page num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n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라고 쓰겠습니다. n 여기서 이꼴이네요. 이걸 쓰시고요. 이런 글자가 나와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없으면 이제 숫자가 비기도 하지만 비어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가 안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넘어온 게 전부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가, 검색하는 키가 넘어가야 되죠. 키 이꼬로 이렇게 해서 키가 넘어가서 이제 키가 그냥 뭐 AA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 쓰시고 워드가 넘어가야 되죠. 워드 A 원래 키는 AA는 없습니다. 뭐 W 뭐 T 이런 게 넘어가야 되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워드가 넘어가야 되고, 워드가 이제 뭐 테스트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죠. N 쓰시고요. 그 다음 뭐가 넘어간다고요? 피리어드라는 게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꼬를 쓴 다음에 그 풀이, 현재 기본은 풀이니까 풀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 ELX로 전부 다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깍스페이스 쓰시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거죠. 현재 공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쓰셔서 작성을 해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 얘를 이제 저희가 어떤 클래스를 줘가지고 이제 얘가 선택이 되면 뭐 백그라운드를 파란색으로 하자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클래스 부분에서 저희가 클래스 이꼬로 상담을 찍으시고요. 이렇게 찍어서 뭔가를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 CSS를 한 게 스크립트 말고 CSS가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백그라운드를 좀 바꿔가지고 사용하시면, 저희가 그 계열상 주로 저는 이제 파란색 계열, 여기 지금 파란색 계열이니까 그냥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블루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라고 집어넣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그냥 블루라고 그냥 클래스를 집어넣고 스타일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냥 클래스 집어넣겠습니다. 저희가 블루 뭐 BG 백그라운드가 블루가 백그라운드 BG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BG 쓰시고 이제 백그라운드 블루라는 뜻이겠죠.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고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만듭니다. 백그라운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블루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블루가 보입니다. 이게 색상표를 쓰셔야 되고 이렇게 색상에 대한 샵 붙여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RGB로 아니면 그냥 색상 이름을 그냥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전부 다 적용이 되죠. 일단 블루로 이제 바꾸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쓰셨고요. 자, 그럼 이거 버튼이에요. 요게 지금 현재 현재 공지다 이게 버튼이니까 클래스 이렇게 쓰고 여기다 btn 쓰는 거예요. btn 사용하시고요. 버튼인데 btn 다시 이제 디폴트 디폴트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쓰실 때 여기다 EL객체를 사용해서 그 3학년 선자를 쓰시면 이게 지금 풀이면 피리오드가 풀이하고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이 블루 비지라 이제 집어넣은 클래스를 더 추가하자 뭐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달러 중괄하고 쓰시고요. 3학년 선자 무릎 쌍따옴표 뭐 땡땡 쌍따옴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조금 저희가 피리오드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뭐하고 같다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뭐하고 같은지 이제 보시냐면 뭐하고 같냐 같다라고 쓰시냐면 뭐 풀이하고 같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풀이하고 같다. 여기를 이제 여기 인용부 한 개짜리 쓰는 게 좀 껄끄러우니까 두 개짜리 쓰겠습니다. 두 개짜리 풀이하고 같다. 그럼 이제 두 개짜리 쓰면 요거랑 이제 겹쳐지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오류나지는 않습니다. 오류나지는 않은데 요게 지금 이상해지고 있죠. 이상해지니까 풀이라고 쓰는 것을 인용부 한 개짜리도 아마 지원을 해줄 거예요. 지원을 해줘서 EL객체니까 이게 이제 EL객체가 아니고 일반적인 자바면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되는데 EL객체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블루,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풀이가 이게 맞으면 여기다가 텍스트로 블루 BG 클래스를 집어넣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 한 칸 띄고 다시 이제 블루 BG라는 게 들어가서 이제 처리가 되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CF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태그 안에 if 문장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요 정도 사용을 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쌍따옴표가 아니고 따옴표기 때문에 오류가 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현재라고 그냥 나오죠.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나와서 있다는 얘기는 현재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피리어드라고 썼는데 이게 그 페이지 오브젝트의 피리어드, 페이지 오브젝트의 피리어드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의 피리어드 그냥 피리어드라고 쓰면 그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리어드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 백그라운드가 안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다시 새로 고침을 하셔서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 바뀌셔야 돼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바뀌셔야 되고 컬러도 조금 그러네요. 컬러에 해당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컬러도 화이트 컬러가 이제 색상입니다. 그 글자 색깔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컬러 이렇게 쓰시고요. 컬러는 화이트로 한번 흰색으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정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공지가 이렇게 되십니다. 그 옆으로 이제 쭉 만드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면 이제 그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이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여기 이제 마진 버튼 해가지고 마진 같은 거 막 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써가지고 사용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앵커 태그를 한 개 만들어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상단표를 그냥 찍으셔야 될 거예요. 그냥 이 정보를 찍으면 좋긴 한데
이런 게 만약에 그 여기 안에 있는 걸 쌍따옴표로 찍는 게 편하다 하시면 밖에 있는 거를 따옴표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따옴표로 작성을 하면 쌍따옴표가 오류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경고가 나지 않고요. 대신에 이런 그 따옴표를 여기서 쌍따옴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이제 적당한 경고나 이런 것도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HTML에서는 이제 문자를 작성하실 때 따옴표도 되고 쌍따옴표도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를 작성하실 때 따옴표도 되고 쌍따옴표도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쌍따옴표를 찍는 게 오류나 경고가 안 난다. 그러면은 밖에다가 따옴표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따옴표를 쓰시면 쌍따옴표를 써가지고 이제 오류나 경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복사를 막 하는 거죠. 4개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이제 풀이 말고 또 뭐가 있었죠? 풀이 말고 현재 공지고요. 그 예전 올드 공지가 있죠. 예전 공지. 그러면 여기가 올드이면 여기 백그라운드를 바꾸자. 올드이면 바꾸자. 그리고 여기가 올드입니다. 여기가 그 지난 공지다. 지난 공지. 그 다음에 예약 공지가 있죠. 예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모든 공지다. 모든 공지. 모든 공지라서 그 예약 공지는 레저베이션에 해당이 되고요. 레저베이션. 아이고. 예. 여기는 레저베이션이고 그다음 모든 공지는 올로 썼습니다. 올을 보내자. 올을 보냅니다. 올.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도록 하시고요. 블루 전부 다 나타내는 건 블루입니다.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풀이면 요게 블루, 나머지는 이제 블루가 아니죠. 올드면 얘가 블루가 되고 나머지는 블루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거는 여기 이제 요거 실제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얘네들은 그냥 하드 코딩한 겁니다. 그냥 이제 1로 세팅해서 데이터 넘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되셨나요? 예, 쓴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실제적인 걸로 바꾸려면 여기는 달러 주문을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에 점 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페이지 1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복사 여기 페이지 1 대신에 이렇게 전부 다 붙여넣기 조정을 해주세요. 1 대신에 퍼페이지 넘버 10 이렇게 되는 거 10을 지우시고 퍼페이지 넘버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페이지 대신에 퍼페이지 넘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을 지우고 이제 페이지 점 퍼페이지 넘이라고 퍼페이지 넘이라고 바꿔주셔야 되죠. 퍼페이지 넘으로 바꿔준다. 페이지 대신에 그렇게 바꿔서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누르고 있습니다. 바꿔주셔야 되고요. 키도 마찬가지죠. 키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의 키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기 AA로 되는 거 지우시고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돼 있는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나와 있는 키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 퍼페이지 넘이 아니라 여기 키가 됩니다. 이렇게 키 작성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워드에 해당되는 것도 복사. 그래서 이제 워드에 실제적인 워드도 붙여넣기. 피리어드 부분도 복사. 그래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피리어드는 그냥 풀이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피리어드는 그냥 내비두고요. 워드 부분만 일단은 넘겨받은 워드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키가 아니라 이번에는 워드. 이렇게 해서 키가 아니라 워드. 자, 이제 그 기간을 눌러요. 기간을 누르면 프리, 올드, 리저베이션, RV, 그 다음에 올 이게 넘어가는 건 동일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바꾸는 거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됐으면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프리를 넘기거나 올드를 넘기거나 리저베이션을 넘기거나 올이라고 넘기는 것 대신에 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사용자한테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난 공지 하시면 여기 지난 공지입니다. 예약 공지 됐죠? 예약 공지, 모든 공지 하시면 모든 공지가 나오게 되고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도 고치시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 공지의 현재 공지 그냥 현재 공지로 전환이 되는데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고칠 때 그 검색한 게 나와 있다면 그냥 검색한 걸로 하고 그냥 아니면 이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지난 공지, 예약 공지, 모든 공지, 다섯 줄, 한 페이지에 5개 데이터가 나오면서 그걸 유지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지에 대한 지난 공지, 예약 공지, 현재 공지, 모든 공지에 대한 것을 처리를 했고요. 요거는 사실은 관리자만 하셔야 되고요. 그 CSS 같은 거를 사용하시려면 div에다가 이제 마진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div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그 공지에 대한 키, 앵커 태그를 붙이고 여기네요. 앵커 태그를 붙인 거 div에다가 여기 있죠. div에다가 스타일 뭐 직접 지정해서 마진을 쓰시고 좌우 마진, 그 다음에 위아래 마진. 좌우 마진은 한 5픽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픽셀. 좌우 상하 좌우 마진을 5픽셀. 자, 이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5픽셀 정도. 5픽셀 턱도 없네요. 한 15 고치면 되죠. 15 고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15분 되는데 위아래는 너무 많이 벌어졌네요. 위아래는 좀 줄이자. 그러면 이제 위아래 요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위아래고요. 근데 좌우가 그 다음 겁니다. 위아래는 10이고요. 10 또한 위아래는 5로 하겠습니다. 5 위아래는 5고 그 다음에 좌우 오지는 10px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 요게 위아래 요게 좌우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제 세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 여백도 조금 맞춰놨습니다. 맞춰놔서 사용했고 이거는 이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죠. 써가지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여기 이제 파란색 좀 그러면 원래 부트스트랩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요런 색깔. 이런 색깔이 이제 프라이머리입니다.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버튼 다시 프라이머리라고 쓰시면 버튼 다시 프라이머리라고 붙이시면 그게 이제 클래스에다가 버튼 다시 프라이머리라고 붙이시면 이제 여기 올드에서 백그라운드 이 클래스에다가 이제 요거죠. 요거 버튼 다시 프라이머리라고 붙이는 거를 어떤 걸 할 것이냐. 그 이거면 이제 버튼 다시 뭐 프라이머리 이렇게 붙이고요. 아니면 디폴트로 그냥 붙이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럼 클래스를 따로 안 만드셔도 돼요. 그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 저희가 이게 디폴트 다음에 계속 이어붙이기를 이렇게 대시 다음에 이어붙이기를 해서 달러를 바로 붙이세요. 달러 붙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primary 그 맞으면 primary 이렇게 이제 primary 버튼 다시 primary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프라이머리 클래스로 전부 다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로 하자. 그러면 이제 버튼 다시 디폴트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은 버튼 다시 디폴트가 되고 그러면 이제 대시 디폴트를 지우고 달러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공백을 지워서 사용하시고요. 사용해서 이게 어설프시면 이제 btn 다시 primary, btn 다시 primary 디폴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게 지금 요겁니다. 요게 지금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버튼에 해당이 됩니다. 마우스가 되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공지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리가 됩니다. 부트스트랩에서 파란색이 프라이머리입니다. 프라이머리. 그래서 이렇게 그 클래스를 그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다면 프라이머리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버튼 다시 디폴트 세 개는 디폴트 제가 클릭한 것만 프라이머리로 바뀌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 이렇게 한 거는 필요가 없어지죠.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셔서 완성을 하시면 스타일은 이거 한 개만 이렇게 스타일로 바꿔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지사항의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